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원은 공화당이 열석 안팎으로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기대했던 압승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49, 민주당 48석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다음 달에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게 됐고 네바다와 아리조나주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0년 민주당 역사에서 의석을 가장 적게 잃은 중간선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재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공화당이 매우 큰 승리라고 자평하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 차단과 또 출마 명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는 이 공화당 내에서 최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대선 후보 인지도가 크게 오르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로 대북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대체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서방국가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 시장 선거는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카르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내일이나 돼야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LA 카운티 셰리프국장 선거도 로버트 루나 후보가 현재 알렉스 비에노바 국장에 13%포인트 앞서 있지만 개표율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당선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막판 우편 투표가 집중되면서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집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당국은 아직 약 100만 장의 투표용지가 집계되지 않았고 8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용지도 앞으로 계속 도착할 것이라고 밝혀서 최종적인 집계 발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중간 집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 이후 최소폭 상승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물가의 고공행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6%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공정무역 및 영내 다른 국가 관계와 연관된 사안 등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상장회사 가운데는 최초로 1조 달러 넘게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실적 악화까지 복합적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논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인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측근들이 받은 뒷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간의 맞대결에서 클리퍼스가 114대 101로 승리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또 4연패에 빠졌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을 앞두고 내일 새벽 3시에 아이슬란드와 최종 평가전을 갖습니다. 벤투 감독은 일단 손흥민 선수를 월드컵 명단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조언을 쾌청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앤디킴 연방 하원 의원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중진급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한국계 한 명 메릴린 스트링랜드도 당선을 확정지었고 영킴, 미셸 박스틸 2명 또한 개표에서 앞서고 있어서 하원 내 한국계 4인방 모두 연임이 유력합니다. YTN입니다. 미국 민주당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3지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이기고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계 3선 의원은 김창준 의원 이후 무려 26년 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역임한 앤디김 의원은 2018년 의회에 입성한 후 2020년 재선에 성공했고 올해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 새로 편입되면서 일찌감치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3선으로 중진 대열에 들어선 앤디김 의원은 이제 당 지도부 입성에 도전하는 등 한국계 미국 정치인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하원 의원은 워싱턴주에서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인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1살 때 미국에 갔습니다. 지난해 의원 취임식 때 한복을 입고 참석해 화제가 됐던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 출신인 김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건너가 중고교를 다닌 뒤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후 친한파로 꼽히는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캘리포니아에서 재선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인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개표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줄곧 앞서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고배를 마신 한인 후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하원 제73지구 최석호 의원은 민주강세인 새로운 지역구에서 46%의 득표로 아쉬운 4선 도전 실패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에 도전한 써니박 부에나팍 시장도 역시 같은 민주당 현역에게 14%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얼바인에서 시장직에 도전한 브렌달 린과 사이먼 후보는 현직 페러칸 시장에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북가주에서 주 상원에 도전했던 진윤 후보도 상대 민주당 후보에 맞서 분투했지만 10%포인트 이상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118호에 출마한 캐롤린 박, 지영박 변호사도 10%포인트 이상의 표차로 실패했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44%의 개표율이다. 이후 멈춰선 상태입니다. 선거 결과 확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권자 등록국의 중간선거 다음 업데이트는 내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선거관리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선거 개표 결과는 어제 새벽 3시 30분 이후 더 이상 아무런 변화 없이 44%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LA 시장 선거에서 리카르스 후보는 51.25% 득표율로 48.75%의 득표율에 캐런 베스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12,282표 차입니다. 하지만 예선에서도 리카르스 후보가 초반에 5% 이상 앞서고 있었지만 개표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7% 이상 앞선 채로 캐런 베스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승리를 장담하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LA 시장 선거 개표 시작부터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번갈아 1위에 올랐던 두 후보의 레이스 매우 치열했는데 일단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한 이후 더 이상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유는
승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개표를 완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지연되는 것은 선거 당일 막판 우편투표용지를 제출한 유권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거관리국은 드랍박스나 투표센터에 제출된 투표용지들을 분류하고 집계하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약 100만 장의 투표용지가 아직 미집계된 상황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 우체국에서 배달된 우표 투표용지가 사무실에 가득 쌓인 사진 한 장을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했고, 특히 어제 날짜 8일자 중간 선거 날인 8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용지도 앞으로 계속 받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내일 일단 집계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이후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화요일과 금요일 업데이트를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접전이 치열한 일부 선거,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LA 시장 선거 같은 경우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카르스 후보와 캐런 베스 후보 역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볍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도전자 브라이언 달리를 누르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갭섬은 개표 초반부터 우위를 달려서 사실상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면서 소환 투표 위기까지 갔지만 무산됐고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재선될 경우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선으로 정계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과 LA시와 카운티에서 발의한 이 메저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주의 낙태권 보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1은 현재 찬성 65%로 가결되었습니다. 가주 내 가양 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31은 62%의 찬성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가주 내 K-12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 펀드 증액의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28은 62%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가주 내 개인 연소득이 2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 주민들에 한해 1.75%의 부자세를 부과해 이를 무공해 자동차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30은 반대표가 59%로 부결되었습니다. 인디언 카지노에서 스포츠 갬블링을 합법화한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26은 부결되었습니다. 21세 이상의 주민들에 한해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도박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27은 부결되었습니다. 신장 투석 치료 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29는 부결되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쉐리프 경관을 경질하고 이를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쉐리프 경관 경질 권한을 부여해 쉐리프 경관이 불법, 쉐리프 경관의 임무 유기, 쉐리프 기금을 빼돌린 경우 표결을 통해 5표 중 4표를 받는 경관을 경질하는 내용을 담은 메저 A는 가결되었습니다. LA 시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LA시 의회 지역구당 최대 5,000개의 렌탈 하우징 유닛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LH는 가결되었습니다. 시내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시 4%의 세금이 부과되고 1,000만 달러인 경우 5.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ULA는 가결되었습니다. 카운티 직할진의 대마초 판매샵 수입의 6%의 세금을 부과하고 대마초 농장 스퀘어풋당 10달러, 테스팅 시설 수입의 2%, 전체 유통 수입의 3%, 그리고 제조 및 생산 시설 수입의 4%의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메저 C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내 공원 유지와 보수 등을 위해 주택과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 한해 30년 동안 매년 스퀘어풋당 8.4%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SP는 부결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중간 선거가 끝남에 따라서 이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여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과 관련해 오늘 내일 급하게 결정한 일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원래 생각은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었다며 내년 초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ultimately a family decision. I think everybody wants me to run, but we're going to have discussions about it. And my guess is it'll be early next year we make that judgment. 비록 중간 선거에서 선전하긴 했지만 문제는 40% 안팎의 낮은 지지율과 심심치 않게 불거지는 건강 우려입니다. 특히 고물가와 기름값 오름세는 계속 바이든의 지지율 발목을 잡아 재출마 선언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의 상하원 압승, 이른바 붉은 물결을 발판 삼아 재출마 선언을 계획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I'm going to be making a very big announcement on Tuesday, November 15th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와 애리조나 등 그가 지원했던 주요 출마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공화당 부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매우 큰 승리라고 자평하며 책임론 차단과 출마 명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가장 유력한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이지만 최근 급부상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Who do you think would be the tougher competitor, Ron DeSantis or former President Trump? It'll be fun watching them take on each other. 한 달 뒤 미국 상원의 향방을 가르게 될 조지아주의 재선거가 마무리되면 미국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몸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11월 1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서 풍부한 가을 햇살 비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한결 온화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약간 더 오르겠고 이번 주말에는 다시 5, 6도가량 떨어져 서늘해집니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중에도 남가주의 낮 최고 기온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계속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4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44도, 해안 지역은 63도, 4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낮 기온은 포근해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9도, 낮 최고 기온은 7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추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브로드웨이와 만나는 지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605 놀스 방향입니다. 텔레그라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4번 사우스 방향 솔리데드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엔 히단런 사고 있습니다. 101 웨스트 방향 카난 로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오스벤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공화당의 하원 탈환이 바이든 행정부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죠. 공화당의 견제는 일단 무조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와 기업의 초미의 관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 여부입니다. 일단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당론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반대했던 공화당이지만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와 의료보험 혜택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부분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인 미국 제조업 살리기,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공화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2년 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곤 자국 산업 우선주의를 오히려 공화당이 더 강력하게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영국의 트러스 전 총리가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다가 40여일 만에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을 지켜봤으니 무작정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 증세 정책에 반대 목소리만 높이는 것도 부담이 돼버렸습니다. 초유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른바 경제 심판론이 작용해 표심이 공화당으로 갔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사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해서 뾰족한 인플레이션 대응책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o I've not heard I have to say, constructive word from those attacking the president about what we can do to contain inflation. There are a set of things we need to do. We need to do more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현재 고물가는 많은 부분 코로나19와 전쟁 등의 외부 요인에 달려 있어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인플레이션 덕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해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잘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 견제에서도 강경한 정도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덜하지는 않아 이 역시 뚜렷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리는 건 불가피해 보이지만 의석수 차이도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걱정했던 것만큼 타격이 심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남가주의 가솔린 가격은 오늘도 인상됐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 어제보다 0.3센트가 상승해서 갤런당 $5 53.1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지난 30일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지난 일요일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7일 월요일 잠시 떨어진 뒤에 어제 다시 0.7센트 올랐고 지난달 4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달 5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인 0.9센트나 인상돼서 갤런당 $5 42.9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0.8센트가 올랐던 만큼 역시 오렌지 카운티도 이틀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자,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인플레이션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쉬지 않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연준이 통화정책 운영에서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노동부는 오늘 아침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7%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월 이후 최소폭 상승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았고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치도 전문가 전망치 7.9%를 하회한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3%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CPI 역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것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근원 상승률은 6.6%로 40년 만에 지난 9월 최고치를 찍은 바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지만 식탁 물가의 급등세는 약간 누그러진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이딴 감원 발표 속에 실업상을 신청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7,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약간 상회한 것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사태 직전이었던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여전히 노동시장이 탄탄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함께 이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감원 계획을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 실업자 증가세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어제 11,000명을 해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모기지 이자율이 7.10%를 돌파했습니다. 모기지 은행연합은 30년 고정 컨퍼밍 융자 대출액 64만 7,200달러 이하입니다. 이 컨퍼밍 융자의 이자율이 7.14%로 일주일 새 0.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에 비해서 0.1%가 감소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모기지 신청 건수는 1%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6주 만에 처음 반등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41% 감소한 것이며 7년 만에 최저치 근접한 것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3주 연속 7%를 웃돌면서 재융자 수요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도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딜러의 소매 판매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차 평균 가격을 추적하는 만하임 중고차 가치지수에 따르면 지난달에 중고차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10.6%가 하락했고 럭셔리카는 13.5%, SUV는 12% 떨어지면서 중고차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고차 가격 하락은 연준의 잇따른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자동차 융자 이자율이 치솟자 소비자들이 구매를 포기해 판매,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노동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트럭 도매 가격은 8.4%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가격이 1년 전보다 7.2%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딜러들이 내린 가격에 매입한 차량을 이전에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은 급하지 않다면 차 구매를 한두 달 미루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빅테크들이 의회 조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은 의회 다수당이 되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과 구글 모기업 알파벳 등이 보수 이용자들에게 편견이 있는지, 이런 편견이 사전 검열을 비롯한 회사 정책에 영향을 줬는지 등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별로왔기 때문입니다. 짐 조던 의원 등 공화당 하원 의원 35명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에게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정치적 타격이 되는 자료 게시를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데이터 보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커버거는 이 요청에 답하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조던 의원이 소환장도 발부할 수 있는 위원장인 만큼 그의 요구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IT 기업의 한 소식통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조사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직원들이 대응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소셜미디어 SNS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CEO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중간선거 개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트위터를 인수한 것을 미국 정부가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다른 국가와 협력하거나 기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머스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시사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들이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미국이 트위터를 포함한 머스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 국가안보심사 착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난달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사업 중 일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맞물리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상장회사 가운데 최초로 1조 달러 넘게 감소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4.27% 떨어진 아마존 주식은 86.14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 이에 따라서 아마존 시가총액은 지난해 7월 고점 당시에 1조 8,800억 달러에서 8,790억 달러로 1조 달러가 줄었습니다. 아마존 주식은 실적 전망치 하향 속에 시총 1조 달러 아래로 지난 1일 31개월 만에 내려간 바 있으며 이후에도 주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한국의 식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2022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미주 한식 세계화 협회 주관으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LA 하버 컬리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김치 페스티벌, 자세한 소식 정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윌밍턴에 위치한 LA 하버 컬리지에서 2022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미 서부 한식 세계화 협회와 LA 하버 컬리지가 주관하고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AT 등이 후원하는 이번 김치 페스티벌은 올해로 3회째로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은 지난 2년 동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프라이빗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LA 하버 컬리지의 조리학과 학생과 셰프 등 12명이 참가해 김치를 이용한 각종 요리 경연대회를 펼치는데 1등에게는 한국 왕복 항공권과 한식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한식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LA 하버 컬리지 황혜민 교수의 김치 버무림 시연, 그리고 70여 명의 VIP와 조리학과 학생, 학부형들이 혼연일체된 김장문화 재연이 있습니다. 미주 한식세계화협회의 임종택 회장입니다. 한 6군데의 부스, 다시 말해서 전라남도, 또 해남김치, 또 도미솔김치, 또 그 외에 AT에서도 각종 먹을거리, 그다음에 특별히 그날은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온 김치 쏘를 가지고 저희들이 겉절이를 만들어서 600여 분의 돼지 수육을 저희들이 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장김치, 다시 말해서 그 풍습을 LA에서 직접 보시고 직접 맛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버무림 시연이 끝나면 태권도와 난타, K-팝 공연으로 신나는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장에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며 한국문화재재단이 김치와 김장문화 책자를 영문판 400권, 한글판 100권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타인종과 한인들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사 참가는 무료입니다. 이 김치에 대해서 특히 그 코로나 때 김치의 효능을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하셨고 해서 김치의 인기는 갈수록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잊지 않고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은 열흘 앞당겨서 11월 12일 오후 1시부터 LA 하버 컬리지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개막하게 됩니다.
가주에서는 지난해 8월 김치의 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달 중순 한인 모녀가 라브레아에 위치한 랄프스 마켓에서 인종차별을 당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박모 씨는 자신의 엄마와 랍스에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던 도중 소리를 지르며 욕하는 직원의 협박을 당했다고 어제 밝힌 것입니다. 이들은 마켓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했는데 문 앞에 서 있던 한 직원이 한국어를 쓴다며 겁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어제 열면서 그레이스 유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한편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아시안 인종차별과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위를 할 예정이며 많은 한인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했던 랄프스 마켓에서 오는 12일 토요일에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식품 제조업체인 네슬레가 네슬레 초코칩 쿠키 도우 전 제품을 리콜합니다. 업체는 8월 1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생산돼 전국에 판매된 네슬레 초코칩 쿠키 도우에 플라스틱 필름이 포함될 수 있어서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3년 1월 28일부터 30일과 세 가지 제품군 코드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제품군 코드는 뚜껑의 옆면에서 찾을 수 있고 제품을 구매한 소입자는 구입한 소매업체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네슬레 초코칩 도우 리콜과 관련해서는 이 네슬레 웹사이트를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방센터 CDC가 모두 6개 주에서 16명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데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DC는 어제 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1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임신부는 감염으로 인해 유산을 했고 메릴랜드주에서는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감염자 대부분이 최근 고기나 치즈를 사 먹은 것으로 보고 이 정확한 오염원을 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리스테리아 감염은 이곳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일리노이주,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그리고 뉴욕에서 보고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감염되고 매년 약 1,600명이 감염돼 260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제 과속과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연방 지원금을 통해 과속 운전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순찰, 단속 인력 대폭 늘리고 대중인식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의 40%는 과속이 원인이라며 과속에 대한 단속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흥민 선수 과연 월드컵 출전할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랑 LA 클리퍼스가 어제 경기를 가졌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30득점을 올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21득점을 올렸고 그러면서 분전했지만 러셀 웨스트브룩도 오래간만에 두 자릿수 득점 14득점을 올렸지만 LA 클리퍼스에게 101대 114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폴 조지가 29득점을 올리는 등 무려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레이커스를 격파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시즌 5연패로 개막 후 시즌 5연패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연승을 달리면서 좀 부진해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어제 패배까지 지금 또 4연패 중에 빠져 있습니다. 레이커스 올 시즌도 기사회생 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레이커스 2승 9패 서부조 14위 서부전 15팀이 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는 얘기죠. 꼴찌 휴스턴 러켓츠 2승 10패에 이어서 2승 9패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4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승리를 거둔 클리퍼스는 현재 7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 축구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출국에 앞서서 내일 새벽 유럽의 복병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하게 됩니다. 벤투 감독은 얼굴뼈 수술을 받은 손흥민 선수를 일단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Y10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열흘여 앞두고 축구대표팀이 마지막 실전에 나섭니다. 상대는 북유럽의 다크호스 아이슬란드입니다. 국내파 위주로 소집된 27명 중 10명 가까이는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지막 테스트 무대입니다. 평가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벤투 감독은 얼굴뼈 수술 후 재활 중인 손흥민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e's going to be selected, but about other aspects, we should check and we should analyze day by day. 하지만 손흥민이 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I'm not preparing. This is talk about future, and this is a far future, so it's not the moment.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질 정우영은 카타르 리그에서 활약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월드컵 본선을 향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서 뛰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태는 되게 좋았고 쿨링 시스템도 엄청 잘 작동하고 경기하기에 되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FIFA 랭킹 62위로 우리보다 34계단 아래인 아이슬란드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을 통해 전력을 점검합니다. It's one of the best pressing team in the world, top 10 pressing team in the world. Really fast players. 우리 대표팀은 아이슬란드와의 마지막 평가전을 마친 뒤 예정과 달리 작은 규모로 월드컵 출정식을 간소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지금 월드컵 선발 명단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 또 이강인 선수가 있죠. 불러놓고 한 번도 출전시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과연 막차를 탈 수 있을까요? 팀 마지막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팀 승리를 이끌면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전 마지막 리그 경기에 나선 이강인.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후반 교체 때까지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에 마요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구선수 가치 분석 사이트에서 몸값 166억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강인. 그러나 대표팀 승선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9월 평가전 때 무려 1년 반 만에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경기는 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축구선수로서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아쉽긴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골키퍼에 돌아가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희찬이 풀타임을 뛴 울버햄프턴은 리즈를 꺾고 리그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테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